안녕하세요. 지장이 주시는 도마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컴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주식은 네. 동구바이오제약을 갖고 오셨는데, 동구바이오제약 별로 잘 못 나가는 회사잖아요. 그런가요? 네. 뭐 그렇게 낄 수 있어요. 잘 못 떠봤으니까. 잘 들어봤어도 이 회사는 잘 못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 이게 피부과에서 그래도 나름 분야가 확실하게 있고 나름 잘하는 중견 제약사다? 중견. 네, 사실 우리나라 제약사들은 거의 중견이에요. 대형 제약사, 중견에 속해요. 그렇죠. 네, 제약사가 아주 크진 않아서 외국에 나가면 대접을 못 받죠. 뭐 열심히 해야죠. 일단 회사 자체는 계량신약이랑 신약도 하는데, 신약은 아토피 피부염 쪽하고 계량신약은 약간 기존에 있던 거를 좀 더 계량 요소를 해가지고 개발한 건데, 크게 보면은 피부과 그리고 당뇨 있고 라이센스 인을 해가지고 준비도 하네요. 다른 데서 가져와가지고. 최근에 보면은 2024년에 R&D 센터 이전하고 이제 아토피 피부염 신약 이제 정부 과제로 하고 그런 게 있고요. 그 전에 봐도 다 비뇨기과 피부과 특화 산업. 그러니까 회사는 이쪽에 확실히 강점이 있어요. 그리고 실적이 뒤에 보면 괜찮아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해요, 이 회사. 근데 문제는 주가 안 가서 샀다가 좀 지나다가 팔고 막 이러고 있는데, 홈페이지 가면은 바르는 크림 같은 것도 있고 내복약 있고요. 들어본 건 없죠. 저 지약을 아무래도 그런 좀 비아그라 복제약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이름 보고. 여기 이제 뭐 신약 개발, 계량신약 개발, 차별화 의약품 개발 뭐 다 제약사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여기 좀 특이한 거는 신기사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벤처 투자하는 거죠. 뭐 주식도 좀 투자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의료 서비스 부분 해가지고 원홀게이트라고 의료 관광업, 컨설팅업 이런 것도 하긴 하는데 매출액이 거의 없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유의미하진 않고요. 국내 시장 규모인데 전체 옛날에는 2010년대 초반에는 제약 시장이 한 13조 막 이랬어요. 그런데 어느덧 2023년 기준 30조니까 많이 컸죠. 한 2배 큰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더 확 큰 건가요? 코로나? 네. 여기 그래프 보면 코로나 시절에 뭐 유의미하게 하기보다는 23 하다가 25, 29, 21에서 22에서 많이 크긴 했네요. 진짜 코로나였나? 약간 이유를 모르겠네요. 코로나 때 이제 회사들마다 다 단기적으로 일단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정부에서도 많이 땡겨갖고. 코로나 때 제약사도 매출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약이 없으니까. 아니 그 병원 안 가니까. 시장이 원래 크진 않은데, 이게 물가 상승해서 그런가 이 정도면 연도별 시장 규모에서 좀 많이 튀긴 했네요. 이건 나중에 좀 찾아볼게요. 지금이 한 30조 규모하고, 세계 시장 보면은 연평균 5% 정도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CM 시장도 이제 뭐 삼바처럼 위탁받아서 생산하는 업체들도 연평균 11% 정도 성장하고 있고, 이거 시장 점유율은 이분들이 피부과 비뇨기과 특정 부분 한정 본인들이 1위라고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뭐 2위는 동아시티, 3위가 더유제약 이런데, 아마 뭐 동아시티는 뭐 무좀치료제, 주블리아 이런 거 좀 파는 거, 그런 거 포함시킨 것 같고요. 그리고 비뇨기과 쪽 보면은 동구바이오가 또 한 5위 정도 하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순위가 높은데요. 그리고 이비인후과 쪽 보면은 여기가 8위 정도 하고 있고, 일단은 본인이 원하는 약간 분야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니까 되게 잘하고 있는 거죠. 10위 안에 든게요? 그럼요. 제약사가 500개가 넘어요. 근데 500개 다 매출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 아니죠. 지금 보면은 이비인후과 기준했을 때 1위에서 20위까지 점유율 합쳐야 46%잖아요. 그럼 다시 그 밖에 회사가 노나먹기를 한 50%를 하는 거고, 여기가 시장 점유율 2.4% 가지고 한 8위 하는 거니까, 원래 제약사들은 한 2%에서 5% 왔다 갔다 해요, 점유율이. 보면은 큰 차이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죠. 이게 영업을 잘해야 되는 거죠, 결국 제약사. 맞아요. 왜냐면은 보면은 여기 동구바이오 이비인후과 매출액이 8위인데 196억이고, 대원은 좀 제끼고, 한믹 2등이 한 259억이면 따지고 보면은 60억 차이? 큰 차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다 오밀조밀해요. 그래서 환자마다 좀 처방이 잘 맞는 것도 좀 다를 수 있고 하지만, 아무래도 처방해주는 입장에서는 많은 제약사들이 찾아오고 하니까 어느 한 곳에 좀 몰아주기가 좀 애매해요. 열심히 영업을 잘하고 하면은 좀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회사는 계량신약, 복제신약 이쪽에 계속 투자하고 있고, 기술력은 뭐 약물 전달 잘하고 다양한 제조기술 보유하고, 피부 쪽 장벽 기술 통과하는 거 여기에 좀 기술이 있나 봐요. 제품 경쟁력 대표 제품 보면은 글리포스 연질캐션에서 퇴행성 정신증후군, 기억력 저하 이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이걸 일단은 왜 이거 일본에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피부과 쪽에 올렸을 텐데 아무튼 홈페이지상은 그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두 번째가 이제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뭐 두드러기, 그리고 세 번째가 피부질환 가려움, 염증. 사실 이쪽이 거의 주력이라고 보고요. 그 주요 제품 보면 피부과, 비뇨기과, 내과,
내과와 이비인후과 그러니까 4개 과에 대해서 좀 주력으로 보고 있고, CMO 쪽도 물건을 받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얘네들 만드는 거죠. 여러 가지 약품들을 만들고 있고, 그 매출액 중에서 이게 비뇨기과 쪽이 그래도 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약 가격은 항상 이제 최초 가격 대비해서 약가 인하 때문에 낮춰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보통 처방을 늘리긴 쉽지 않아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복제약을 많이 만들지 않나요? 많이 만들죠. 그래서 이제 복제약을 하나 만든 다음에 걔를 그람을 수가 있으면은 그람수 좀 조절해서 하나 또 만들고, 아니면은 뭐 2개 들이는데 뭐 4개 들이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주요 원재료들은 뭐 중요치 않고 가격 변동도 특이사항은 없고요. 수입 가격 같은 경우에 생산 능력인데, 이 가동률이 이게 지금 분기라서 좀 물론 4로 나눠져야 되지만 떨어졌어요. 지금 약간 좀 그렇다. 근데 크게 뭐 유의미하진 않고요. 어쨌든 나름 생산 능력에 대한 실적 봤을 때 거의 그래도 저 정도면은 업계 평균보다 높다고 생각이 돼요. 부분별 제품 매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판매 조직은 이게 좀 종병은 담당하는 데가 따로 있고, 일반 거래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 대행업체 좀 쓰는 것 같아요. 2010년도 이후로는 CSO 판매 대행업체 쓰고, 그 전까지 영업사원을 좀 많이 썼었는데 이건 절감한 거죠 사실은. 그럼 영업사원은 자른 건가요? 그랬을 거예요. 영업 그쪽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부는 마케팅 담당 쪽으로 좀 배치하거나. 시장이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공동 개발하고 있는 약들도 있고, HK 이노웨이양도 하고 있고, 중국제약, CTC바이오 좀 나름 이제 다른 회사들이랑 좀 콜라보를 많이 하나 보네요. 임원이신데, 임원은 지금 이분이 대표님이 34년간 근무를 하셨네요. 특이한 거는 경영학이세요. 근데 이게 1966년생이시니까 아마 이 위에 선대 회장이 있었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그리고 타회사 쪽 임원 경력을 보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피코 이노베이션, CN 큐리언트, 큐리언트가 있는데 여기가 큐리언트라는 회사에 좀 투자를 많이 했어요. 뜰 것 같아서 생각보다 많이 좀 지분율 8%에서 9%인가? 그래서 최대 주주과 2대 주주가 됐어요. 지금 현재 동국바이오제약이. 계열회사만 보면은 뭐 이렇게 많이 있어 보긴 하는데, 보면 신기사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뭐 바이오 벤처 같은 데 많이 투자를 한 거죠. 간접 투자, 펀드를 가입한 거고. 그리고 중요 소송 사건인데 뭔가 이제 판매하다가 이게 뭐 GMP에 적합하냐 막 이런 거 약간 근데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크게 하다 보면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서. 제재 현황도 이게 제약사들한테 가끔 크리티컬하게 다가올 때도 있긴 한데 뭐 크게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3월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액이 600 정도이고, 이게 전체 이제 딴 자회사까지 봤을 때, 그러니까 자회사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면 되죠. 거의 그냥 동구바이오에서 의약품 매출하는 게 거의 주력이고, 연결대상 회사들 보면은 뭐 문정동이나 여의도에 신기사나 이런 게 좀 많이 있고, 자산총액을 봤을 때 큰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넘어가고, 이게 회사 1600억짜리 시총이고, 일본어 봤을 때는 뭐 나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는데 하루에 변동률이 되게 적어요. 한 2%. 그래서 투자하기 위해서 기다리기가 좀 어렵고, 이게 월봉으로 보면은 많이 오히려 내려갔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돈이 있으면은 한 10억이 있다. 그럼 여기 사고 싶어요. 지분 1% 정도를 확보할 수 있어요. 집 파세요. 팔집이 없는데. 그 뭐냐 10억은 택도 없죠. 아니면은 거기 팔 게 많잖아요. 응? 일단 콩밥 팔고 신차 팔고 아니 강마 팔고. 이게 왜냐면은 나름 이게 포트폴리오가 있고 상탕하고, 회사가 보면은 한 해에 매출이 2,500억에다가 영업이익이 100억씩 나오잖아요. 근데 시총이 1,600억이야. 많이 주가 눌려있고, 오를 때는 최고가가 16,000원이니까 지금은 3배거든요. 그럼 언제 한번 모으다가 애가 얻어 올려가지고 확 클릴 날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사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어. 이게 이렇게 지금 U자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살짝 올라가니까 이게 지금 7,000원대 8,000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약간 그런 희망으로. 이 가장 큰 문제점은 테마에 엮이질 않아요. 테마가 없어. 엮일 게 없죠. 없으니까. 피부 쪽이라서 이게. 그래서 믿는 거는 뭐 바이오벤처 어디다 투자한 게 걔네들 이슈가 돼가지고 오른 건데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좀 잔잔해요 사실 주식이. 여기까지. 그럼 동국바이오제약 어떻게 할 거예요? 저요? 저는 조금 사요. 계속? 근데 사는데 얼마나 사왔어요? 네? 얼마나 사왔어요? 한 50만원 샀다가 또 팔고 다시 100만원 샀다가 팔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치.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장기 투자? 맞나? 그날 단가 영원해? 꾸준히 해야죠 투자는. 꾸준히. 아니 근데 이게 꾸준히 했으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상이 어떻게 됐으면 지금 마이너스일 거예요. 월봉을 봤을 때. 이 주식은 꾸준히 한 투자가 그것도 주식 나름이죠 이게. 아니죠. 꾸준히 투자했으면은 21년 뒤에 팔았을 수도 있지. 아 그 진짜 옛날에 아유 누가 한국 주식 누가 그렇게 꾸준히 사니까 하루 한 일주일 사러 사는 거지 그냥.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동국바이오제약? 저는 지금 월봉을 봤을 때 상승 초입기다. 비전이 있나요? 비전이요?
아니 회사는 꾸준하니까. 비전은 없네. 한국전력 같은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그 비전 아예 없는 거네. 그런가? 아니 돈 벌잖아요. 돈 한국적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가? 어. 그치 회사는 돈은 벌긴 하지. 돈은 벌긴 하지. 그래서 저는 뭐 보다 보면 이게 정이 가고 하는데 주식을 또 정을 하면 안 되지만 저는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매수를 일단 해보겠시겠다. 샀다가 한 3% 먹고 또 팔고 그래요. 사실. 미래가 없구나. 오케이, 알았습니다. 괜히 가져왔나? 이거 그만할까? 마치자.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현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